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자,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시계가 빨라졌다. 아, 이제 이재명 망했다. 뿐만 아니고 어제는 또 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배당을 했다. 뭐 이러니까 또 고등법원 재판 시계가 빨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진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 도대체? 정말 그 일부 보도나 논평이 맞는 거냐? 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서울지방법원은요 11월 15일에 선거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가 나왔죠. 이 서류를 11월 22일에 항소장 접수 통지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폐문 부재. 폐문, 문이 닫혀 있다. 부재,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서 송달, 거기에 전달을 못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도 이제 배당을 하고 나서 12월 9일 소송 서류를 이재명 대표 측에 보냈는데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에 재차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심과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뭐 주진우 의원 등등이 뭐 탄원서까지 이제 제출하는 소동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원이 공시송달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공시송달을 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공시송달이 그러면. 공시 아닙니까, 공시. 그러니까 일반한테 보여준다, 송달을 보냈다는 것을 이런 뜻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소송 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술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송달을 오늘부터 하면 이거는 이제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그러니까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락처가 불분명하다.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핑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피고인이나 또는 변호인한테 일반적인 방식은 이제 우편인인데 우편이나 등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폐문부재 이렇게 이제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아니면 관보, 공보 뭐 이런 데에 이제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 봤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 송달이 됐을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다음 일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공시송달 제주거든요. 공시송달은 통상 2주 정도 줍니다. 이거는 줄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2주. 그러면 이제 오늘이 17일이니까 2주면은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말연시에는 또 법원이 휴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판사에 따라서는 휴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난 휴정 안 하고 재판할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휴정을 합니다. 휴정을 한 일주일 열흘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 2주면은 금년 내로는 선거법 재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이죠. 그 준비기일이 아직 준비기일도 안 했거든요.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준비기일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니 1심에서 26개월을 다퉜거든요. 2심에서는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럴 경우라도 이재명 피고인은 뭐 되든 되지 않든 뭐 막 증인 신청을 할 겁니다. 왜냐면 재판 지연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재판부가 보고서 아, 이 사람 굳이 불필요하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공판 준비기를 하고 그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재판으로 넘어갈 텐데, 본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느냐, 아니면 뭐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느냐, 2주일에 한 번씩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판이 끝나는 기간이 대단히 좌우되겠죠. 그러면 자, 공시송달을 했다고 해서 이 재판이 빨라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법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상적인 재판 일정이다. 통상적인 재판 일정입니다. 이게 몇 번 우편 등기로 보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방법은 공시송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한 겁니다. 이게 뭐 특별히 법원이 서두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처럼 고등법원의 시계가 빨라졌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두 번씩이나 서울지방법원 서류도 안 받고 서울고등법원 서류도 안 받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고등법원 이 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아, 이 사람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뭐 주소가 불명할 리는 없습니다. 뭐 핑계는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뭐 실종되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동안에 계속 정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뭐 최고위원회의, 당 출근 뭐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못 받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부도 사람입니다. 아, 이거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신문 같은 거 보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리를 빨리 매듭 짓고 인용을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를 때까지 2심이나 아니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죠? 그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어떤 건지 뻔히 알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그냥 뭐 그에 대한 페널티를 안 주고 그냥 통상적인 절차, 이재명 대표가 뭐 폐문부재 그랬으면 공시송달하고 공시송달 끝나면 그냥 통상적인 절차대로 만약에 뭐 재판 주기를 잡고 뭐 변호인 선임 안 했다고 그러면, 아, 그러면 다음까지 선임하세요. 그러고서 다음번에 가서 또 선임 안 했다고 그러면, 아, 그러면 국선 변호인 선임할까요? 이래서 한두 번 재판 또 공전시키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뻔하네,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해서 헌법재판소 심리가 확정되기 될 때까지 지금 2심 재판부도 못 끝나도록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거 뭐 뻔한데 라고 판단을 해서 통상적인 것보다 조금 재판 절차를 축소, 왜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꼼수를 부렸으니까 재판부는 그러면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라고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심증적으로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되지,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 심증을 가지게 되겠죠. 지금 서울고등법원 선거법 재판부가 그런 심증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그 재판부하고 접촉해본 기자나 접촉해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설령 접촉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이 2심 선고가 빨라질 것이다, 또는 보통 이제 633, 그래서 3개월 내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있었으니까 3개월이면 내년 2월 15일이죠. 그 이전에 판결을 내려달라, 뭐 이렇게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뭐 제출하고 했지만, 공시송달을 하면 일단 12월 다 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나간 겁니다. 한 달 보름 내로 이 재판을 끝낼 수 있나? 물론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런 부분,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들, 수많은 변호사들을 다 공천 줬죠. 그 사람들 다 이재명 대표 변호 인력들입니다.
아마 변호사 수임료를 거의 안 줘도 될 정도의 변호 인력들입니다.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뭐 고검장 출신,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인이 없어서 선임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걸 재판부가 모를까요? 그것도 아니죠.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재판부가 다 알 것이다. 그럴 경우에 과연 페널티를 가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오로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지, 지금 공시송달을 택했다고 해서 이게 빨라진다 늦어진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요리조리 온갖 꼼수로 피해 다니려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판사도 사람인 이상 왜 이재명 피고인이 이렇게 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송달을 했다는 것까지는 통상적인 과정인데, 자, 그럼 이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이 2주라고 했으니까 2주가 끝나고 나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재판부가 그냥 정상적으로 가지요 라고 할지, 아니면 이 꼼수는 반드시 응징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뭐 서울고등법원을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손실을 본 부분까지를 이제 내년 재판에서 압축해서 진행하려고 할 것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그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인할 길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틀림없이 짐작컨대는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2심 판결이 나오도록 하려는 그런 속셈이다 하는 거는 이미 간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짐작하는 거고요. 팩트로 보면 간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기대 겸 제가 그 예상을 해보자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무려 한 달 이상을 그 재판을 2심 재판을 공전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허비한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결국 이거는 앞으로 2심 재판부에, 그러니까 이제 금년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 이제 휴정 기간을 지나고 나서 2심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경우 몇 번을 할 것인지, 본 재판을 몇 번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재명 피고인 측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보나마나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지, 이런 부분에 달려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내년 초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이재명 피고인의 지연 전략에 대응할 것인가. 만약에 대응을 안 한다고 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심리 이후로 2심 선고가 늦어질 거고요. 대응을 한다고 하면 물론 헌법재판소 심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두 달에서 넉 달, 그 사이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게 보면 아마 그 중간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